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이제 누구나 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이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신과 출산, 보육,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교육, 이 전 과정이 모두 출산율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 볼까 합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에 대한 언급을 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1명인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없거나 또 혼자 살수록 세금이 더 높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동거라도 하는 편이 실제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페널티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자리 잡은 납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해서 탄생하는 부부의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이 주관하고 리서치21이 실시한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출산 현상 극복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관한 것으로 일반 전화 임의 걸기 방식과 이동 전화 문자 혹은 통화 응답 방식을 병행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총 346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이 50.3%, 여성이 49.7%로 남성의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20대가 17.9%, 30대는 19.7%, 40대 21.4%, 50대 20.2%, 60대는 2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를 지역별로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상도는 16.8%, 충청도 15.6%, 전라도가 12.4%였습니다. 강원, 제주는 7.5%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우리는 조사 대상자에게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결혼 관습과 제도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보기로는 과다한 결혼식 비용, 신혼주택 마련을 위한 막대한 비용, 혼수의 비용과 여성에게 집중된 혼수, 신랑 신부 이외 주변인들의 간섭을 제시했고 그 이외의 것은 기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답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과다한 결혼식 비용이 24.6%, 신혼주택 마련을 위한 막대한 비용 40.2%, 여성에게 집중된 혼수 비용 22.8%, 신랑 신부 이외 주변인들의 간섭이 11.6%였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성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결혼 관습과 제도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이라는 물음에 남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혼식 비용이라고 답변한 사람 중 남성은 44.7%, 여성은 55.3%였습니다.
신혼주택이라는 답변은 남성이 61.2%, 여성은 38.8%로 남성이 2배가량 많았습니다. 반면 혼수라는 답변은 남성이 38%, 여성은 62%로 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응답 결과는 연령대별로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는 40대 응답자가 28.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혼주택이라는 답변은 30대가 20.14%, 40대는 21.58%, 50대가 21.58%, 60대 이상은 20.86%로 3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혼수라는 답변은 50대와 60대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고, 주변 간섭을 꼽은 사람은 20대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결혼 간섭과 제도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답변을 보면 신혼주택 마련 비용이 가다하다라는 그 답변이 40.2%로 가장 많습니다. 주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혼수, 결혼식 비용 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그 분석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이 신혼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요.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여성, 그리고 혼수에 대해서도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별로 분석을 보면요. 결혼식 비용이 과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40대 응답자들이 많고 특히 60대 응답자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신혼주택이 아무래도 비싸고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전 세대가 공감하는 듯한 인상이고요. 그래서 20%가 거의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르신 세대들이 더 많은데 젊은 세대에서 혼수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현상이 좀 줄어드는 것은 이 지금 결혼하는 세대에서는 혼수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2005년 1.076을 기록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3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수치로는 체감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 아이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낮은 출산율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인의 평균 예상 생존 기간 분석 결과입니다. 81.3세로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뒤에서 3위인 반면 기대 수명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와 같이 초저출산 같은 1.3이다, 1.2다였고 그 2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출산이 되면 인구 중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2060년 정도가 되고 나면 전 국민의 4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거죠. 저출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어떤 노동력이 부족이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계속 노동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노동력이 고령화가 일어납니다. 또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죠. 노동력 감소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노동력이 주요한 소비 원인이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내수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점점 줄어드는 어린아이와 젊은 층에 비해 그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의 늪이 사회의 생산성을 낙후시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소비하는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정체될 것이고 마침내는 소멸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는 전체 출산율에서 혼외 자녀의 비율이 절반이 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임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출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시키는 것이 결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 상당히 있는데 또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전환에 의해서 좀 더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라든지 또는 다양한 출산 형태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또 육아도 좀 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혼전 동거와 미혼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었습니다. 보기는 혼전 동거, 미혼모 모두 부정적이다. 혼전 동거는 이해하지만 미혼모는 무책임하다.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동거와 미혼모는 괜찮다. 동거 중이라도 양육할 수 있다면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미혼모라도 출산과 양육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순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보면 모두 부정적이다가 36.7%, 혼전 동거는 이해하지만 미혼모는 무책임하다 30.1%,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동거와 미혼모는 괜찮다 26%, 양육할 수 있다면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4.3%, 미혼모라도 출산과 양육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답변 2.9%였습니다. 성별 분석을 살펴보면 모두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남성이 43.3%, 여성은 56.7%였고 미혼모의 부정적이라는 시각은 남성이 53.8%, 여성은 46.2%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남성이 61.1%로 여성의 답변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결혼보다는 양육 조건이 중요하다는 답변은 남성이 40%, 여성은 60%로 여성의 답변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혼모라도 출산과 양육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여성이 80%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세대별 분석입니다. 모두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0대, 50대, 60대 이상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고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20대가 21.2%, 60대 이상은 23.1%였습니다. 결혼을 전제한다면 혼전 동거와 미혼모 모두 긍정적이라는 입장은 30대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36.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혼보다는 양육 조건이 중요하다는 답변은 40대가 40%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혼모에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0대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고 20대와 50대가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가운데에서 혼전 동거와 미혼모에 관련된 생각들이 과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미혼모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답한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만 부정적이고 동거는 그나마 인정할 수 있다 순이고요.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미혼모도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요. 남성의 경우에는 미혼모는 어쨌거나 부정적이다라는 답변과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는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좀 우수했는데요. 나머지 모두 부정적이고 결혼보다는 양육이 더 중요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모두가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조금 더 동정적인 의견을 가진 게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미혼모와 손전등고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이라고 답한 세대는 역시 4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상당히 그보다 약한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미혼모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전 세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미혼모 자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혼 전제 시에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세대는 역시 20대, 30대가 많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양육 조건이라고 답한 세대는 2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40대가 좀 많습니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결혼에서는 양육 조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20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세대는 20대, 30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새 가정을 꾸릴 때 가장 필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역시 함께 살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구입 비용과 임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또 혼자 버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됐는데요. 임신한 여성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을 하고 출산이 예정된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산모를 위한 도우미도 지원합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 방법에 대한 여론조사. 세 번째 질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복지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보기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 지원, 출산, 육아휴가, 여성 직장의 보장, 병원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아내와 남편의 출산, 육아휴가 보장,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기타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임산부 건강 지원이 24.3%, 여성의 직장 보장이 28%, 출산 비용 지원 28.3%, 남녀 공동 육아 지원이 18.8%였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성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35.7%, 여성은 64.3%로 여성의 답변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성의 직장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남성이 30.9%, 여성은 69.1%로 역시 여성 답변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출산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남성이 69.4%, 여성은 30.6%로 남성의 답변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동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 역시 남성이 69.2%, 여성은 30.8%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세대별 분석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게서 많이 나왔고 여성의 직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20대, 30대,
40대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출산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50대가 30.6%, 60대 이상은 36.7%였고, 공동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0대가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복지와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성 직장에 대한 보장과 출산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50%가 넘고요.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해야 된다는 답변도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공동 육아에 대한 필요성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좀 나눠보면요. 여성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 지원과 직장을 보장해달라는 답변이 60%, 70%가량을 차지해서 너무 높았고요.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 육아에 대한 남성의 육아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남성에게는 60% 정도, 70%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세대별로 나눠보면요. 임산부에 대한 건강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세대는 40대, 50대, 60대가 조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40대는 노산에 대한 위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50대, 60대는 이제 자녀들이 출산하는 것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의 직장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20대, 30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산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역시 50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좀 독특한데 30대 남자, 30대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갖기 시작하는 그런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출산율 선진국 호주의 경우 2000년부터 난임 치료를 무제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가입 능력을 감안해 39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뒀습니다. 프랑스는 체외 수정 4회, 인공 수정 6회로 횟수 제한은 두고 있지만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 같은 적극적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이 93년 1.65명에서 2010년 2.02명으로 늘었습니다. 결혼 이전의 젊은이들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난임 부부의 경우 출산의 의지가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만혼으로 인해서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은 확실합니다. 상대적 소득 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출산율은 말 그대로 아기를 많이 낳으면 올라가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후에 육아와 보육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까지 대략 3억 원의 양육비가 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 험한 세상에 내 아이를 낳아도 되는 것인지 혹은 아이 한 명만 낳아서 모자람 없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0세에서 5세 유아에게 아이사랑 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에게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있고 그 아이들의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기본 보육료라는 거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 3세에서 5세 아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아이 즐거운 카드로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에서 5세 사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 어디를 다니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면은 월 22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 소득계층을 조금 차등화해서 저소득계층 위주로 이제 비용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13년부터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다 22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편화가 됐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영유아 보육 지원은 이었습니다. 보기는 남녀 공동 육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여성의 직장을 보조하는 영유아 보육기관의 증설, 저소득층을 위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소득의 차별 없는 영유아 보육 지원, 기타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을 분석해보면 공동육아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25.4%, 보육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 40.5%, 저소득층의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15.9%, 보편적인 보육복지를 원한다 17.4%였습니다. 답변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남성 43.2%, 여성은 56.8%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보육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남성이 42.1%, 여성은 57.9%로 여성의 답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남성이 60%로 여성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보편적 보육복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남성이 71.7%, 여성은 28.3%로 남성의 답변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다음은 세대별 분석입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0대가 26.1%, 30대는 25%, 40대는 31.8%였고, 보육기관 증설을 꼽은 사람은 50대가 25%, 60대 이상은 25.7%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지원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40대가 27.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편적 보육복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60대 이상이 30%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3.3%, 40대는 20%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육기관을 증설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40.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그러니까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인식 개선이 25.4%로 높았고요. 보편적으로 보육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저소득의 보육복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 보편적인 보육복지를 원한다는 의견이 약간 많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좀 분석해 보면요. 남성은 저소득에 대한 보육 지원과 보편적인 보육복지, 그러니까 복지 자체에 대한 그 지원을 조금 더 바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은 인식 개선,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보육기관의 증설을 조금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조금 분석해 보면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세대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층이 아무래도 차지하고 있고요. 보육기관을 증설해야 된다고 답한 세대는 50대, 6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어르신 세대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보육에 대한 자신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답한 세대는 60대가 좀 높았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에 의한 보육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답한 세대는 40대, 50대, 60대에서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형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자식은 좀 그런 분위기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부분 그 금전이라든지 그런 뭐 커리어 같은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시는데 약간 그런 면이 보장이 된다면 당연히 더 맡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텐데요. 일단 좀 많이 갖춰져 있으면 생각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부모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결혼을 하는 어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거를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거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걸 배려해 주는 데라면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이랑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 낳고 더 키우고 싶을 것 같아요. 왠지 한국보다는 환경이 좋다고 하니까 또 잘 가르치고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문화를 토론하는 프로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일단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니까 아이를 낳는데도 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상해주거나 뒤에서 밀어주는 게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은 그런 것 때문이라도 왜냐면 내가 드는 돈이 그래도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고만 카드라고 이제 임신 중과 그다음에 출산할 때까지의 비용을 그 금액 내에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는 국공립 시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은 한 50% 정도가 되는데 어린이집은 한 5% 정도가 이제 국공립인 거예요. 너무 이제 국공립 비중이 낮으니까 민간 기관을 뭐 단시간에 국공립 기관을 확 늘릴 수는 없고 일단 민간 기관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좀 서비스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을 갖다가 시설을 확충하고 또 보육의 질을 갖다 높여서 모든 국민들이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나 엄마 아빠들이 좀 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애를 갖다 안심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죠. 대한민국 국민 여론조사 5번째 질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변화는 이었습니다. 보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고 직업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인하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기타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15%. 대학 입시의 경쟁을 약화시켜야 한다. 29.5%. 사교육비를 인하해야 한다. 29.5%.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25.4%였습니다. 답변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남성이 44.2%, 여성은 55.8%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대학 입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남성이 46.1%, 여성은 53.9%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사교육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 역시 남성이 47.1%, 여성은 52.9%로 여성의 답변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62.5%로 2배가량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대별 분석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50대가 38.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8.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대가 20.6%, 30대 역시 20.6%, 40대가 21.6%였고 사교육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30대가 34.3%, 40대는 29.4%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60대 이상이 36.4%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1.8%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대한 변화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입시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약화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역시 그와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인하되어야 된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등록금이 인하되어야 된다는 답변이었고요.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별로 좀 보면요.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대학 입시의 변화, 사교육비의 인하 등을 꼽은 것은 여성 비율이 조금 높았고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하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남성들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들이 대학 등록금을 책임지고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로 좀 분석해보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답한 세대는 40대, 50대, 60대에서 강하게 나타났고요. 대학 입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세대는 전 세대를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인하는 30대와 40대에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는데 30대, 40대가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그런 세대로 보이고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하는 2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는 아무래도 대학 등록금을 직접 수혜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60대 이상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 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평균 비율은 42.9%입니다. 부부 10쌍 중 4쌍이 맞벌이를 하는 것이니까 꽤 높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과 출산율의 관계는 정말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임신한 여성을 배려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은 기업들도 여성 근로자들이 나의 누나, 어머니라는 개인적인 의식으로 더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이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에 힘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맞벌이 가족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상당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굳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아빠로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갑이죠. 기업이 사실은 이 여성이라든가 또 남성 근로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가족을 돌볼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업이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되거나 인식 개선이 안 되면 되질 않죠. 기업 내에서도 여성의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고용 문화가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보기는 청년 실업의 해소, 결혼, 신혼주택 비용의 인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의 확대, 대학 입시의 변화, 무상 의무 교육의 확대, 출산 여성을 위한 직장 복지의 확대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을 분석해보면 청년 실업 해소가 22.3%, 결혼, 주택 비용의 인하 19.7%, 영유아 보육 지원의 확대 14.7%, 교육제도의 개선이 28.9%, 여성 직장의 지원이 14.5%였습니다. 응답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청년 실업 해소라는 답변은 남성이 54.5%,
여성은 45.5%로 남성의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 비용, 주택 비용을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51.5%, 여성은 48.5%였고, 영유아 보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54.9%, 여성은 45.1%였습니다. 교육제도 개선을 꼽은 사람은 남성이 55%, 여성은 45%였고, 여성 직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28%, 여성은 72%로 여성이 우세했습니다. 다음은 세대별 분석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라고 답변한 사람 중 60대 이상이 31.2%, 20대는 29.9%, 50대는 23.4%였고, 결혼, 주택 비용을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60대 이상이 38.2%, 20대는 22.1%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30대가 41.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제도 개선이라는 답변은 5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1%, 60대 이상은 14%, 30대 이상이 18%였습니다. 여성의 직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 40대가 44%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가운데 어떤 순위로 이것을 실현해야 되는가, 어떤 순위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제일 먼저는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답변이 28.9%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가 22.3%, 그 다음으로는 결혼 주택 비용, 주택 비용의 인하를 주장한 것이 19.7%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영유아 보육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네 번째고, 여성의 직장을 지원해야 된다는 답변이 다섯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뭔가 그 복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잇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요. 그것이 제일 먼저 지적된 것이 교육제도고, 그 다음이 청년 실업 해소라는 것을만 봐도 물고기를 원하기보다는 낚시질하는 방법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별로 좀 분석해 보면 청년 실업 해소에 대한 요구는 남성들이 좀 높았고요. 결혼 주택 비용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도 남성,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꼽은 것도 역시 남성이 많습니다. 다만 여성이 좀 높은 경우는 여성의 직장 보육을 위해서 휴가라든지 혹은 이 직장 내 타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72%로 좀 높았습니다. 세대별로 좀 분석해 보면요. 20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그리고 결혼 주택 비용의 인하를 요구했고, 여성의 직장의 타가나 보육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30대는 영유아 보육 지원을 직접 해달라.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복지를 좀 강화해달라는 입장이었고, 40대는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교육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을 보니까 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좀 막아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성 직장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달라고 할 때는 40대에서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여성들도 꽤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50대에서는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을 꼽았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청년 실업의 해소, 그리고 결혼 주택 비용의 인하가 순위를 꼽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출산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 망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론조사 7번째 질문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인식의 변화는 이었습니다. 보기는 여성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의 배려,
선전 동거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대학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의 인식 변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지, 출산, 육아,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의 인상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출산, 육아의 인식 변화 26.6%, 동거, 미혼모의 인식 변화 9.2%, 대학 입시의 인식 변화 29.8%, 저출산 심각성의 인지 12.7%, 복지세금 인상이 21.7%였습니다. 응답을 성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42.4%, 여성은 57.6%로 여성의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동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28.1%, 여성은 71.9%로 여성의 답변 비중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54.4%, 여성은 45.6%로 남성이 더 많았고, 저출산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남성이 63.6%로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복지세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남성이 56%, 여성은 44%로 남성의 답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세대별 분석입니다.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0대가 30.4%, 40대는 27.2%, 20대는 25%였고, 동거와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2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1.9%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답변은 50대가 31.1%, 60대 이상은 30.1%, 40대는 26.2%였고, 저출산 인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는 60대 이상이 5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지세금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0대가 26.7%, 50대 24%, 20대는 22.7%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인식의 변화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가 29.8%를 차지했고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가 26%, 복지에 대한 세금 인상을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21%로 높았습니다. 성별로 좀 나눠보면요.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과 동거 미혼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동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이 좀 높았고요.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출산 인지에 대한 부분은 남성이 조금 더 강하고, 복지 세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여성, 남성이 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좀 분석해 보면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세대는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층으로 보입니다. 이거 동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그 다음이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 변화는 40대 이상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부모 세대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저출산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고 답한 세대는 60대 이상입니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복지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20대, 30대가 아무래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50대에서 툭툭하게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더 어렵게 살았는데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는 말은 현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명의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다는 기대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먼저 고려되는 방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들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탄한 지원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만큼 개인적 인식의 변화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복지제도 전반에는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개개인의 암묵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복지제도는 제대로 순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현재 세금에 대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의 30%나 되는 세금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조금은 힘들지라도 이것이 삶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더 나빠질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고소득자들은 자신이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편 3부에서는 2012년 출산율 2.01명을 기록한 프랑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1970년대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저출산을 극복한 비결은 무엇인지 그 정책과 현실을 두루 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프랑스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